조만간 어떤 기쁜 소식을 듣게 될까요? 타로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미래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실 혹은 느끼지 못하신 에너지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소식을 읽어볼게요. 기쁜 소식이 여러분 운명을 어디로 데려갈지 카드가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담은 카드를 신중하게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여러분의 에너지를 담은 카드 함께 골라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미래를 가장 품고 있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선택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직감에 끌리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조만간 여러분은 좀 독립심이 강해지실 것 같아요. 독립심이라고 하면 나만의 힘이 있는데 그게 세상에 드러나고 좀 표현되는 좀 이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또 그게 이제 힘을 드러냈을 때 그걸 받아주는 여건이 있어야 내가 독립심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소망은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환경에 구현이 돼야 내가 할 수 있었구나 내 능력을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심이 강해진다는 얘기 1번 분들한테는 좀 리더가 된다거나 승진이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커다란 회사에 이제 한 달 정도 계약한 알바생 이런 분에게는 독립심이라는 게 업무상 쉽게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한 달 동안 뭔가 잠깐 임시로 뭔가 일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뭐 회사의 연간 계획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뭐 예산이나 투자 이런 거에 참여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그 회사에 아주 오래도록 있었고 또 회사에 거의 창립부터 함께했던 사장, 이런 분이라면 독립심을 회사에서 충분히 발휘할 거예요. 사장 같은 분들은 이제 독립된 공간이 있기도 하고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도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고 자기가 일하다가 오늘 누구랑 얘기 좀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사람을 사장실로 부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독립심이 드러난다. 그게 행위로 보이려면 이제 그만한 위치랑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에게는 이제 당신의 독립심과 어떤 당신의 생각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세요. 약간 이런 위치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수행하시면서 이제까지는 좀 숨겨오셨고 혼자 키워오셨던 그런 능력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나가는 이런 장면이 다가올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독립심이 강해지는 모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원이신 분들은 진짜 승진의 운이나 회사 안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거나 이제 그런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업무가 달라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과거 업무랑은 다르게 이번 업무에는 여러분이 약간 이제까지 쌓아오셨던 노하우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 독립심이 또 어떤 원숙하고 성숙한 자세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 회의 장소 이런 데 들어가서도 좀 더 여유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회사원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회사 안에서의 역할에 독립심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이런 모습으로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조만간 퇴근 이후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고 취미생활을 시작한다거나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이 딱 잡히는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회사 생활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회사 안에서는 집중하게 일하고 또 그러면서 업무도 착착 흘러가고 회사 안에서도 맺고 끊는 게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또 그러면서 개인적인 일도 충분히 굴려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워라밸이 갖춰진다 이런 말이 이제 일을 아예 안 한다는 말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제 일은 일대로 딱 집중해서 하고 또 그 일의 끝맺음이 좀 확실한 상태. 그래서 일과 삶의 정서의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는 마음 한켠에서는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막상 그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되다 보면 내가 이 회사에 왜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일하면서 이렇게 자기 능력도 증명하고 또 성장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나 쓸모 있는 사람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발휘하는 것은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1번 분들은 이제 내가 회사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 그리고 회사 밖에서도 나라는 사람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장면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어떤 의사결정에서 내가 독립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상태 또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장면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여기서 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회사원이 아니신 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진짜 도움이 되는 흐름인데요. 눈에 보이는 실적이 확연히 드러날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 이거에 좀 적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또 그런 명확한 근거가 들어올 거예요. 특히 독립심이라는 게 이제 나만의 영역이 딱 생기면서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업계에서 유명해진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다거나 마케팅이 잘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역시 일은 1번한테 맡기면 진짜 결과가 확실해 이렇게 입소문 나고 사람들이 알아서 추천해주고 후기도 남겨주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신 1번 분들은 시험에서 일단 안정적인 성적이 딱 나오거든요. 이 분야는 내가 이 과목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정도로 좀 확고한 결과를 갖게 되실 거예요. 독보적인 1등이 되면서 교수님이나 선생님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1번은 정말 앞날이 기대된다 이런 평가도 받게 되실 거예요. 오히려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미래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고 자기 밑에 와서 연구를 해봐라 이쪽으로 취업해봐라 이렇게 조언해주고 나서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보게 돼요.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1번 분들이 갖게 되는 독립심은 사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수능 시험을 잘 보면 갈 수 있는 대학의 옵션이 많아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 곳에 취업 원서를 넣었는데 다 붙은 사람, 그 사람은 선택권이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원자에게 있는 거랑도 같아요. 독립심을 발휘한다 이거는 이제 24시간이란 정해진 시간 안에서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도 있거든요. 지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들이 보장이 될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승진하고 자리가 바뀌면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 내가 꾸려갈 수 있는 나만의 세상이 생긴다 이런 것도 보이는데요. 현재 혹시 여러분이 회사 생활에서 만족이 안 되는 분들, 부서 이동의 옵션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거나 뭐 이직 제안이 여러 곳에서 와서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는, 독립적으로 내가 선택하게 되는 그런 권한도 발휘하게 되시고요. 또 독립한다 이게 사실 내가 혼자 있는 거랑 같이 있는 거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긴다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관계에서도 독립심이 생긴다는 거는 내가 고립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는 걸 선택하고 만나고 싶을 땐 또 만나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친구 관계도 적정 거리가 유지되고 또 서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조만간 나타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나랑 안정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둘 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각자 독립심도 존중해주면서 알아가게 돼요. 한쪽이 지나치게 속박하지 않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믿을 수 있고 또 만나도 행복하고 안 만나도 행복한 균형이 잘 잡힌 그런 모습이 다가올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1번 분들은 다방면에서 여러분의 독립심이 진짜 발휘되는 장면이 들어올 거고요. 이제 선택도 자유롭게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고를 수 있다.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맛집에 갔는데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도 그리고 이제 번호표를 받은 거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순서가 왔고 이제 들어가서 메뉴를 고르는 그런 장면도 떠오르는데요. 이제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이제 골라보자 이런 마음도 들고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1번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소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깊은 소식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 모습, 어떤 행운의 시대가 펼쳐지는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문을 여는 모습, 메뉴판을 받는 모습, 좀 이런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세상이 이제 1번 분에게 당신 순서가 왔다. 이 행운의 시대가 온다. 만끽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물들었을 때 노젓는다. 이런 말도 떠오르거든요. 이제 1번 분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독립적으로 시작해보는 시기가 와요. 나는 이런 선택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기회가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들 이제 조만간 펼치셔야 될 거예요. 이럴 때 지금 1번 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진짜 어떤 걸 고르고 싶은지 이런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독립심이 강해지고 그걸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사실 선택에 대한 책임도 생각해 보게 돼요. 약간 어깨가 무거워질 수 있죠. 한번 선택한 건 내가 결과를 감당해야 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도 이제 목표 지점이 있어야 노젓고 가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목표 없이 노만 저으면 그냥 고생만 하는 거죠. 저기까지 가야겠다, 갈 수 있겠다, 내가 최대한 노젓고 가보자. 이런 것도 사실 다 목표점이랑 어떤 타겟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 같거든요. 유명한 맛집에 갔을 때도 내가 가서 이거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해야지 내가 이 식당에서 파는 거 다 먹어봐야지 오늘 그냥 다 격파할 거야. 약간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뭔가 선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우선순위를 리스트업 했다는 거고 미리 만들었다는 거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달성했을 때 내가 됐다, 해냈다 이런 효능감도 더 커지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은 지금부터도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를 거고 이젠 내가 선택의 독립심이 주어질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원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직을 하게 되신다고 하면 연봉이 우선인지 업무가 우선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진짜 물리적인 이동, 독립, 자취, 집에 대한 고민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정말 조만간 이동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걸 미리 우선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료조사도 하시고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이신 분들은 좀 더 뚜렷하게 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 정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곧 정말 때가 와서 여러분에게 마이크가 하나 주어질 거예요. 어떤 선택하는지, 여러분이 준비한 독립심이 무엇인지
세상이 꼭 지켜보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진짜 원하는 것들 여러분이 원하셨던 순서에 맞춰서 확실히 이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2번 분들은 조만간 중요한 선택지를 받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선택이 사실 처음에는 약간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택이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러분을 새로운 데로 데려간다고 하거든요. 특히 그걸 선택하실 때 이제 약간 불편함을 만드는 방향일지도 모르고 약간 긴장감을 새로 주는 그런 차원일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게 지금 2번 분들한테 필요하다고 해요. 평소 계속 유지했던 길이 있었다면 그 길에서 약간 벗어나는 느낌? 일상적으로 약간 평소처럼 하던 어떤 루틴이 있다면 거기에 변화를 주는 모습? 이제 그렇게 약간 각도를 틀었을 때 거기서부터 행운이 천천히 스며든다고 하거든요.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살짝 변화를 주는 선택,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나한테 행운이 될까, 이런 질문에 답을 내려보시는 어떤 순서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로 2번 분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지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학생이신 분들은 전공 분야에 대한 선택이나 과목에 대한 선택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선택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 진짜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점이 잘 나온다고 알려진 과목이 하나 있고 또 한쪽에는 조금 힘들다고 알려진 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좀 학점 잘 나오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당연히 고통을 자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회사원이신 경우라면 내가 평소에 조금 껄끄러운 사람이나 좀 힘들다고 알려진 사람, 어렵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소통해야 되는 그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대화의 연결고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경우, 귀찮게 누군가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거나 여러 사람의 일정을 여러분이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윗사람이 뭔가를 부탁하는데 그게 부당한 것까지는 아닌데 누군가랑 또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 아랫사람 얘기를 듣고 윗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거나 발표를 내가 나서서 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 출장을 자발적으로 가야 된다거나 약간 이런 장면도 보이는데요. 이제 공통적으로는 엄청 힘들고 막 버겁고 불가능하고 완전 불공평한 일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총대 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택으로 보이거든요. 까다로운 고객을 내가 대해야 되는 그런 장면, 개인적인 사생활을 약간 희생해야 되는 야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을 아껴서 써야 된다거나 내가 이걸 하려면 다른 걸 뭔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일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는 그 선택할 때도 내가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과목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또 도전해 볼 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과목, 내가 이 고객을 또 어렵지만 내가 상대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부서에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시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도 보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얻는 게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선택을 하셨을 때 단기간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목적은 또 이번 분들의 상황마다 다 다르실 수 있지만 사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목적을 수행하면서 어떤 걸 하나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를 한번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딱 정해두고 그 이상은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를 아예 설정해두고 내가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고통이 없는 성장은 없을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몸에 근육을 더 키우려면 근육의 일부로 상처를 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육이 상처가 나면 그걸 회복하려고 혈액을 더 많이 공급받게 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혼자 이렇게 근력 운동으로 하면 부상 위험도 있겠지만 사실 혼자 하면 그 근육에 상처를 갈 만큼 하지 않고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운동한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무게보다 살짝 더 무겁게 해서 그야말로 근육을 약간 찢어 놓으면 근육통이 당연히 오겠죠. 근데 그 근육통이 근육이 커지게 되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완전 너무 말도 안 되는 무게를 한 번에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진짜 근육이 다치게 되는데 그 강도를 조절하면서 살짝살짝 계단식으로 올려줘야 근육이 성장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또 이게 모든 성장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도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외국어를 들으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학습이 안 된다고 하고요. 자기 실력보다 약간 더 한 레벨 위의 언어를 들으면, 약간 더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아는 만큼 조각을 흡수하게 되고 그 아는 부분을 해석하고 모르는 부분만 추가해서 학습하고 이렇게 해야 실력이 점점 는다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아는 상태에서 멈추고 싶어 하고 현재 상태에서 멈추고 싶어 하거든요. 모르는 거나 미지의 영역은 사실 가고 싶지 않아요. 일단 머리를 써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위험할지도 모르고요. 물론 완전 부당한 거, 완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완전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거 이런 거는 거절해야 되고 그런 걸 강요받았을 때 그렇다고 선택을 내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나의 몸과 마음 또 신체와 두뇌에 약간의 도전을 주면 이제 성장통은 있겠지만 그 지점부터가 성장할 수 있다.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계를 살짝 뛰어넘어 보세요. 그러면 나 더 갈 수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새롭게 달라질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 거 정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만 그만큼 하나씩 안전하게 올라가야 꼭대기를 만날 수 있다. 이것도 꼭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그 도전의 두 번째 특성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 약간 미뤄두셨던 일일 것 같아요. 내가 이 부분에는 자신이 없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그런 거를 오히려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이 뭔가 공허했던 부분이 채워질 거고 삶의 목적이 새롭게 세워지고 완전히 채워진다. 완전한 내 자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다고 하는데요. 학생이신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쓴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딱 뭔가 답이 생각나지 않는 부분, 뭔가 좀 텅 비어있는 영역이 있으실 거예요. 면접 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왜 없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족하다고 면접관이 딱 찍어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조만간은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택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미루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피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피하면 안 된다고 나의 직감이 말하는 일. 조만간 다가오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그걸 피하지 않았을 때 이 선택이 진짜 여러분에게 커다란 결과로 오고요. 지금 그 이슈를 이제 처리해 두신다면 다시는 그 일이 진짜 발목 잡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들의 커리어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는데 약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업무를 여러분이 과감하게 선택하는 장면, 공부라면 약하다고 생각한 과목에 내가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 건강 관리해야 돼 생각했는데 자꾸 미뤘던 그런 운동을 뭔가 시작한다는 장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병원 진료나 검사 일정 같은 거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젠 해야겠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이라고 해도 이번 분들께서 지금까지 약간 뭉개고 있던 일, 미뤘던 일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조용히 있으니까 나도 그냥 조용히 있자, 넘어가자 이렇게 약간 눈치 보셨던 거 그냥 아예 여러분이 내가 할게요 이렇게 짊어져 보세요. 막상 해보면 여러분이 별거 아니다. 나 괜히 미뤄뒀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취미를 하나 시작하고 싶은데 약간 미뤄두셨던 거,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이런 것도 가능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자꾸 미뤘던 일 진짜 한번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거 이제 도전하고 시작하는 선택을 내려보세요. 지금 막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배우의 모습인데요. 배우는 이제 오디션을 봐서 이제 캐스팅이 돼야 작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감독이 새로 영화를 찍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영화에 이제 액션씬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이제 액션은 이제까지 안 해봤고
또 액션 영화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새로 뭔가 무술 같은 것도 배워야 되니까 자신이 좀 없겠죠. 근데 이 배우가 그 영화에 캐스팅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감독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자기 커리어에 욕심이 나겠죠.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이제 감독이 당신은 이제까지 액션 안 해봤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제 그럴 때 당연히 일단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캐스팅된 다음에 고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액션 배우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연기 변신을 해야 돼서 다양한 역할을 해보는 게 맞겠죠. 배우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이든 가면을 쓰고 가면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찰떡으로 내가 소화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일 거거든요. 그 목적으로 가는 길 안에 작은 목적이 이제 이 액션 영화에 캐스팅되고 아주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는 걸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도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지금 이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이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목적은 결국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행동을 성실히 해내는가, 또 그 안에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거겠죠. 결국 지금 여러분이 약간 어려워 보이는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 선택 하나가 진짜 여러분을 100%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선택을 어떻게 내려느냐가 여러분 다음 선택에는 일단 확실히 영향을 줄 거고요. 또 그렇게 선택을 합쳐왔을 때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드는 인상은 약간 사소한 갈림길 같아서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 갈림길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쭉 가는 직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정도로 평소 하던 대로 자꾸 하게 되고 새로운 길은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정말 다가오는 작은 선택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결정해보시고 진짜 변화를 작아도 그걸 한번 시작해보세요. 약간 근육통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피로가 올 수 있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또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롤러코스터 탈 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놀랄 걸 알면서 타잖아요. 알고 나서는 짜릿함을 누릴 수 있어요. 가만히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으면 그 롤러코스터의 짜릿함은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일단 타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긴장감을 예상하고 공중에 뜨기도 해야 돼요. 한번 롤러코스터 타고 나면 더 스릴 있는 놀이기구 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도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약간의 새로운 일, 귀찮다고 생각하는 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일을 여러분이 했을 때 진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거고요. 나중에 먼 훗날 내가 그때 그거 하기를 진짜 잘했어.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조만간 여러분은 이제 주목받는다 이런 강한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그 주목받는 장면이 여러분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좀 독특함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선망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좀 여러분의 신비로운 느낌이 보이거든요. 나 약간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과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런 이미지가 3번 분들에게 나왔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지금부터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나만의 뭔가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답을 여러분이 먼저 찾으신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특별함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그 부분에서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랑 성공으로 연결되고요. 그쪽에서 기쁜 소식이 확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이 불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3번 분들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꾸준히 해오셨던 뭔가가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거의 매일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 정체성이 이미 숨겨져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 우리만의 예술적인 감각을 다 담고 있거든요. 옷을 입는 방식이나 패션 이런 거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만의 방식이 있고 나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책상에 올려져 있는 물건도 그렇고 가방 안에 늘 담아두고 다니는 어떤 물건 같은 것도 딱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하고 또 의미 있는 거, 그러니까 나만의 역사, 정체성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다 똑같이 한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사실 10,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0개의 방식이 있거든요. 뭔가를 외운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암기하고요. 일할 때도 막상 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다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각자 자기의 예술을 품고 있거든요. 예술가가 다 살아있어요. 한 나라를 생각해봐도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 같은 것도 주변 나라랑 계속 영향을 받지만 그 안에 자기만의 뭔가 고유한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영향을 받지만 그 안에서도 나만의 바이브나 나만의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맥락이 읽히기 때문에 3번 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요. 취향일 수도 있고 여러분 뭔가 노하우가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3번 분들의 오늘 카드 흐름들은 어떤 브이로그를 만든다거나 데일리 루틴 같은 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공유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으로도 보여요. 요즘처럼 개인이 뭔가 미디어에 자기를 노출할 수 있는 시대, 이때는 다 똑같이 사는 거는 주목받지 못하거든요.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개한다 이렇다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아무거나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냥 엄청 많이 쇼핑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할 거거든요. 쇼핑하는 영상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려면 이제 그 사람만의 뭔가 쇼핑 목적이 뚜렷하다던가 물건을 구경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물건 고르는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걸 알려준다거나 물건을 샀는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정말 그야말로 쓸모있는 지식, 쓸모있는 팁 이런 걸 공유해야 사람들이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쇼핑한다 이거는 소비의 행동인데 그 영상의 내용은 소비의 행동보다는 그 소비에 관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노하우 그런 걸 알려주는 게 더 가깝겠죠. 돈을 많이 쓴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사람들한테 더 다가갈 거예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의 어떤 노하우나 뭔가 여러분만 갖고 있는 지식, 뭔가 평범한 듯하지만 그중에 가장 특별한 거, 개성이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돌아보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차원이 온다고 해요. 오늘 앞부분에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또 춤을 추는 댄서 이런 카드도 나왔는데요. 이제까지 멈춰 있었던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이 관객 앞에서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해 보게 돼요.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 그 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로 여러분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을 거고 그게 드러난다라는 부분, 어떤 잠자고 있었던 창의력이 발휘된다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춤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공감대를 몸짓으로 만들어내고 카타르시스를 만들어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노하우를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진짜 막혔던 게 풀어진다. 내가 이 부분이 뭔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알게 된다. 호기심이 충족된다. 의미 있다. 도움되는 정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원래 에너지는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출이 돼야 될 때는 확실히 분출이 돼줘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뭔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움직여야 되고 흘러야 돼요. 돈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아끼고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의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아껴야 되고 저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집에 보관해요. 근데 그러면 도둑이 들지도 모르니까 일단 금고를 사서 지켜야겠죠? 그럼 금고 사는 돈도 결국 또 써야 돼요. 그게 또 너무 아까워서 내가 금고에 보관하지 않는다면 그 100억의 현금을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돈을 계속 지키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나는 그 돈에 묶여 있는 거고 내가 일상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은행에 넣어둔다. 집에 가지고 있지 않고 은행에 두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자 받을 만큼 이제 돈을 맡겨요. 이제 그러면 은행이 돈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고 자기들이 회수한 돈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나한테 이자를 좀 주고 나머지는 은행이 이제 투자 수익으로 가져가죠. 그러면 결국 내가 은행에 준 돈은 사실 저장돼 있던 상태가 아니거든요. 숫자로만 나에게 있는 거지 세상에 돈이 돌고 있던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돈도 세상에 나와서 돌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쌓아가는 어떤 노하우나 우리의 팁이나 어떤 지식 이런 것도 결국 같은 것 같아요. 계속 나 혼자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뭔가 가르쳐 줄 게 있어야 되고 세상에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그게 보여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도 결국은 경쟁자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가능한 일이고 또 멘토가 되면 멘티가 돼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존경을 주고 존중을 주고 명예를 주고 보이지 않는 거를 멘토인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어쩌면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너무 나는 잃고 싶지 않아, 나는 다 들켜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번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그게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엄청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소소한 팁이나 뭔가 여러분이 루틴처럼 꾸준히 하시는 일,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옳다고 생각한 신념, 어떤 논리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뭐 어떤 사회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발, 그런 생각, 뭐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합시다, 바람직한 건 이거예요, 뭐 이런 생각들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여러분만의 정의에 대한 생각, 공정에 대한 생각 그런 걸 글로 남기시는 것도 좋고 SNS 공간 안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히스토리들을 담겨보세요. 그게 여러분만의 팁일 수도 있고 이건 도움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뭐 그런 식으로 엄청 뭐 대단하고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뭐 동물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뭐 환경보호 뭐 그런 작은 실천일 수도 있겠죠.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거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뭐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한번 확장해 보세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작은 걸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었을 거고 이제 정말 여러분 정체성이 보여질 때가 왔어요. 세상이 이제 카메라를 들이댈 거고 여러분을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도 떠오르고요. 이제 이런 인터뷰의 이미지가 왔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조만간 어떤 면접이 있다면 진짜 면접에서 합격하는 모습, 발표를 했을 때 훨씬 더 주목받고 인정받는 모습, 무대를 즐기는 모습,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 이런 장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최고 능력자 마법사 카드가 떴는데 아래 개선 장군까지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 나서지 않을 이유 없어요. 또 마지막 카드에서는 이제 양의 기운, 음과 양 중에서 양의 기운인 발산하고 확장해라 이런 메시지도 나왔거든요. 뭐 고여있고 응축돼 있고 이런 시기는 끝났어요. 이제 양의 시대,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서게 되시거든요. 이제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의 추종자가 생기고 팬들이 생겨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후배가 생기고 학교에서도 후배가 생기는 모습, 친구들도 여러분을 점점 올려주면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뭐 가족들도 3번한테 먼저 물어보고 의견 들어보자 이렇게 낮은 자세로 다가올 거예요. 3번 분들은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고 여러분 앞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앉게 돼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장면 만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워낙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끌어당겨질 거예요. 또 그러면서 앉아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춤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목받는 장면, 당당하게 즐기는 마음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러 왔는데 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분명히 있고 그걸 진짜 여러분 방식대로 풀어나가셨을 때 그게 충분히 아름답거든요. 이런 거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 말해주세요.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여러분의 어떤 직관이나 통찰력 이런 걸 믿어주시고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여러분의 히스토리 한번 풀어보세요. 그 여러분의 역사가 에너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퍼질 거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탄력받을 거예요. 나만의 멋이나 나만의 노하우 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누군가는 세계 어딘가에는 지구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이걸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SNS 공간에 펼쳐보시는 것도 좋고요. 주변 사람들이 아예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여러분 얘기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면접이나 발표 이렇게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거, 움직이는 거 이거에 특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장면을 기점으로 나의 어떤 대운이 달라질 거구나 이걸 한번 직감해 보시고 그 장면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 병 속에 담긴 편지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정말 4번 분들께는 이제 조만간 좀 멀리서 예측하지 못했던 기쁨의 소식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왔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운명이 직접 갖다 주는 거거든요.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제 수신자가 명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번 분들은 진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마음 드실 거거든요. 또 이 카드는 이제 바다 멀리에서 왔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4번 분들이 거의 아주 오래도록 기다려 오신 일이라든지 정말 약간 반 정도는 포기했던 일 거기서 완전 대반전 그걸 보게 되실 거예요. 일단 오늘 나온 카드들을 보면 칼 10번이랑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두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법적인 분쟁이 있다면 드디어 끝난다 이런 뜻으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법적인 분쟁이 있다는 거는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 그런 양쪽이 뚜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4번 분한테 정말 상처를 딱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소된다, 끝난다, 해결된다 이런 것들을 암시해요. 꼭 정말 법적인 문제로 골치 아프셨던 분이 아니라고 해도 이 두 카드의 배열은 이제 억울하게 당했던 일, 그게 해결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마음고생했던 게 풀어진다, 후련해진다 라고 해요. 또 앞에 완제의 시종카드 아래는 항해사, 바닷길을 헤쳐나가는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제 막혔던 거, 정체됐던 거, 고요했던 거 그게 이제 풀어질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하나 계속 꼬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조만간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칼을 쥐어주고 가위를 지워주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사실 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그걸 풀려고 애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차라리 한쪽을 끊고 이제 꼬인 걸 다 풀어버리면 그렇게 줄을 2개로 나눠버리면 그게 더 속편하기도 해요. 각각 따로따로 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꼭 줄을 길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2줄을 다시 묶어주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살다 보면 어떤 문제는 내가 직접 손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안 풀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잘해보려고 했을 때 더 어긋나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카드의 이미지는 그래서 약간 억지로 끌고 왔던 거, 질질 끌고 왔던 거 이제는 끝을 보고 아예 새로운 걸 만난다. 당신은 새로운 걸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좋은 소식이 사람, 인연 이쪽으로 활용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연인한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으셨던 분들, 상대방이 잠수를 타서 연락이 뚝 끊어져 버린 분들, 누군가 배신을 해서 상처받는 분들, 친구라고 생각해서 내가 살뜰하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고 일방적으로 사라진 그런 분들, 오늘 카드들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 뭔가 정성을 다했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 마음까지도 영향이 왔구나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꾸 자기 검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작정하고 나를 배신하고 외면했는데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자기 단점을 돌아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조만간 4번 분들한테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이 정의 카드의 주인공 정의의 여신 디케가 나왔는데요. 정의의 여신도 역시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이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칼을 들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정의의 여신이 보여주는 파워, 권력은 이제 황제 카드가 말하는 절대 권력, 카리스마 이런 게 아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여황제 카드가 말하는 약간 무조건적인 포용 이런 거랑은 다르거든요. 정확히 정의를 구별하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또렷하게 말해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건 절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밝혀주는 분이거든요. 이 정의 카드에 대표되는 인물이 그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 왕이에요.
두 여인이 하나의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 아기의 어머니는 접니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제 그때 솔로몬 왕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쥔 칼, 이 권력은 이제 진짜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는 권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면에서 누가 모성애를 발휘하는지 그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하는 거고 그때 자기의 칼을 사용하려고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장면 이후에 솔로몬이 내가 이제 칼을 들어보니까 칼 얘기를 하니까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어머니는 당신이 진짜 현명한 왕입니다. 이렇게 감탄하게 되죠. 이제 그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후련한 판결,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번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번분들에게는 이 셀프러브, 이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조만간 정말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이게 다가올 거거든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죠. 이제 과거에 고난도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는 사라지면서 내 앞으로의 인생이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사랑에 상처받은 분들 진짜 새로운 사랑이 다가오거든요. 당신은 진짜 사랑을 겪어보지 못했군요. 내가 진짜 알려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제안의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뭐 짝사랑이든 썸이든 연애든 상처가 있다. 나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새로운 사람이 소개로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오늘 아래 완즈 8번이랑 동전 1번이랑 월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번 툭 던지는 새로운 인연, 이 사람 만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알고 지낸 지인이나 동료로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와서 나는 사실 너를 다르게 보고 있었어. 나는 너를 오래 생각했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올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이런 기회에 그냥 약간 술 기운에 빌어서 말하지만 근데 이거 나 술 취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 진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고백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카드들은 인연의 운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을 정말 반쯤 포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친구는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관계 차원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고 새로운 소식으로 또 신선한 마음 이런 걸 들고 달려올 거예요.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끝이 아니었구나. 그것도 여러분 알게 되실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우리는 우정이 아니다.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랑 그게 이제 과거의 것이 되면서 새로운 것이 와요. 나는 과거 경험으로 사랑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던 사랑도 있었네.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런 깨달음도 보시게 될 거고요. 나 사랑할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랑 그 자체였다.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새로운 인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또 관계가 아니라 커리어나 학업의 장면에도 이러한 기운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꾸역꾸역 끌고 오셨던 공부, 매너리즘과 슬럼프에 있으셨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된다. 확연하게 지표로 보이고요.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계약이 있었는데 약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주인을 만난다든지 갑자기 큰 고객이 들어오고 일이 풀려가게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관, 어떤 기업 거기서 연락이 오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디다가 이제야 나타났어요. 당신이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몰랐군요.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이야기가 급속도로 진행될 거예요. 거래나 계약 같은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흐름, 그런 기운의 전환이 있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확실히 막혔던 기운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편지가 하나 오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확 풀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강이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가득 차고 있는데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정체기가 있었던 답답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 바다 쪽 길이 뚫리면서 물이 쫙 흐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가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쭉 달려가야 되는데 차가 계속 막혀요. 이렇게 막혀서 언제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길이 뚫리는 그런 장면이죠. 차가 막혀 있을 때는 내 차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막힌 길에서 그냥 가다 서다 그러면 차의 성능을 몰라요. 길이 쭉 뚫리면서 쫙쫙 앞으로 달려나갈 때 엔진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고 내 차가 알고 보니까 엄청 잘 달릴 수 있었구나. 이렇게 내 차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원래 즐기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즐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배우면서 즐기기도 하고 즐기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4번 분들은 약간 정적인 기운에 있어서 좀 배우기만 했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정적인 기운을 즐길 수 있는 시기도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면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정적인 기운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겠지, 뭐 남는 게 있겠지 이렇게 체념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바뀌고 기운이 바뀌어요. 움직이자, 나서자, 내가 포기하지 말자. 내적 동기도 확실히 생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더 표현하고 더 즐기고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그런 기운의 전환이 있어요. 뭔가 억울했던 일 있으셨다면 뭔가 당했던 일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는 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묵묵히 감당해야 됐던 일 이제 그 상황 곧 끝난다. 또 끝났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들어올 거예요. 두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어떤 새로운 도구를 외부에서 주거든요. 이거 가지고 새로운 거 해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올 거예요. 실력만 쌓아왔지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도구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구랑 딱 합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일상에서 뭐가 막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이거 달라질 리가 없다. 이렇게 단념하셨던 거 그게 뭔지 커리어나 학업이나 뭐 진로나 특히 연인, 관계 이쪽에 내가 변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부분에서 새로운 기운이 올 거다. 확신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보인다. 그러한 말이 있어요. 이제 달라질 거다. 나 그 부분, 막혔던 그 부분 이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회를 노려보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나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게 되고 기회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다가오는 기회가 있다고 하거든요. 상처받아서 묵혀뒀던 얘기, 자신 없어서 묻어둔 거, 덮어둔 거 그쪽에서 이제 운이 풀려갈 거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니었다. 바닥을 쳤다. 이제 올라간다. 이런 거를 실감할 그 정도의 기쁜 소식이 온다는 거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서프라이즈 파티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기쁜 소식이 숨겨져 있었다. 근데 한 번에 확 다가온다. 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운명의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딱 열면 그 새로운 곳이 하나 펼쳐지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반가워하고 막 환영하고 여러분한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서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혹시 5번 분들 중에서 어떤 물리적으로 진짜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예정돼 있으시다면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신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움직일지 말지 그거 고민하신다면 움직여라, 가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앞에는 칼 7번이랑 칼 3번이 떴기 때문에 최근 5번 분들 마음 안에 좀 자신감이 낮아진 그런 특정한 영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다 성장통이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픈 건 일단 아픈 거니까 좀 마음 추스리기 어려운 부분 있겠죠. 또 거울을 보면서 자꾸 단점을 보게 되는 이미지도 보이는데요. 나는 이런 게 모자라, 난 이런 게 좀 약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좀 주변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내가 아무리 자신감 가지려고 해도 그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자신감 생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자기 생활 안에서 만족하는 것 같은데 또 평화롭게 살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특정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고요. 나도 이 부분에서 뭔가 해결이 된다면 좀 더 떳떳할 것 같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도 읽어보게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이 계속되고 있으면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도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동이 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단점만 생각나니까 이제 위축될 수 있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나 딱 받게 되면 그 순간은 어머 이게 무슨 상황이야? 논리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면 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줘요. 그러니까 더 의심될 수밖에 없겠죠. 어색하고 불편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장면도 보여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더 활짝 열고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은 일단 움직이고 변하고 새로운 곳에 가고 그게 훨씬 더 행운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여러분한테 상처 준 사람이랑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해봤자 더 어그러질 수 있어요. 더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죠.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 진흙을 가지고 이 도자기 물레에 놓고 도자기 만드는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잘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이렇게 허리를 펴서 멀리서 봤더니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양쪽 균형을 맞춰가지고 병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한쪽으로 완전 기울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다듬어서 중심을 다시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맞춰보려고 했더니 이제 그쪽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모양 자체가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차라리 굳어지기 전에 빨리 다시 뭉쳐가지고 열심히 다시 처음부터 물레를 돌려서 새로 이렇게 벽을 세워주는 게 낫거든요. 이제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는 우리가 때로는 좀 빠르게 결정해야 되고 새로운 걸 선택하는 게 낫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낫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암시하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이제 가야 한다, 가야 될 시간이 왔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5번 분들은 이제 과거의 실패를 복귀하시는 것보다는 아예 새로운 시작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그러진 거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신선한 감정을 줄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의 경우라면 내가 저 사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도전해보자.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물론 내 눈앞에 있는 문을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또 문을 열어보지 않았으니까 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또 문을 밀 때 저 문이 얼마나 무거울지 잘 열리기는 할지 그런 거 당연히 모르기도 해요. 근데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면 뒤로 돌아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가 싫어서 또 그걸 내가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다.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새로운 문 열어야 돼요. 결국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하려면 그 시작이 첫 번째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게 미션이거든요. 해보지 않은 거 당연히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괜찮다. 마음 한번 다독여주면 분명히 새로운 것 안에서 기쁨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또 새로운 의미도 생기죠. 특히 이 카드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위에 지금 가랜드가 펼쳐져 있거든요. 환영한다 라는 장식이 있고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또 행운이 함께할 것이다. 이런 걸 암시하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문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명확하게 문이 보여요. 5번 분들은 조만간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바로 문이 저기 있다. 목표 지점을 확실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분명한 목표, 가야 될 길,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또 오늘 사수자리 카드도 나왔는데요. 이제 목표 지점을 딱 보고 활을 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활을 쏠 때도 아무데나 활 쏘면 활 쏘는 거에 의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 목표가 딱 보이면 저기까지 어떻게 하나, 언제 가나 이런 거 미리 겁먹지 마세요. 내가 활을 잡아당겨서 활을 쏘면 그 다음부터는 활의 몫이에요. 목표가 보인다. 이제 시작이다. 한번 활을 뽑아보세요. 아마 5번 분들은 이제 이런 카드들이 흐름이 왔다는 거는 일이 오히려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더 동력이 있는 분들로 보이거든요. 사수자리랑 특히 완즈 7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약간 여러분이 책임의식을 발휘한다. 이런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빈 종이를 그냥 하나 던져주고 너 아무거나 그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더 당황하는 그러한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명확한 지시가 왔을 때, 어떤 미션이 있을 때 그걸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분들, 일 처리가 깔끔하신 분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런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셨다면 조만간 그 성향을 드러낼 장면이 분명히 다가올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잡아보세요. 만약에 그래도 새로운 게 너무 두렵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이 두려움 극복하면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주어질까 이렇게 목표를 아예 뚜렷하게 여러분이 설정해 보세요.
회사원이신 분들 정말 새로운 업무가 하나 딱 주어지고 피할 수 없을 거거든요. 해보지 않았던 업무에 도전한다거나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회의를 하는데 내가 단판 지어야 되는 역할을 하거나 좀 그런 장면도 보여요. 그때 이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렇게 이유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에 더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도움되는 기회고 주변에서 진짜 여러분 축하해 줄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행동이나 패턴을 반복하고 다시 하고 이런 걸 선택하지 마시고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어 보세요. 생각했던 취미가 있는데 뭔가 거기 가면 새로운 사람이랑 말 섞어야 되고 나 그런 거 너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혹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해보시면서 도전해 보시고요. 자격증이나 이직 준비 진짜 조만간 좋은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학업운이 굉장히 좋아요. 언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과감하게 진행시켜 보세요. 사람이 이미 가득한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여기에 먼저 가입해 보시거나 먼저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커리큘럼이 있으면 등록해보고 상담받아보고 이제부터는 진짜 움직여야 될 때가 온다고 해요. 학생이신 분들은 이런 새로운 기회를 뭔가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과사무실, 학회, 흘러가는 정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잡아보세요. 광고 전단지나 인턴 기회, 공모전 이런 광고를 보시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 본다거나 프로그램에 지원한다거나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제 공개석상에 드러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소개시켰을 때 훨씬 더 운의 흐름이 좋아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더 깊은 소식을 들려준다고 하거든요. 하나의 소식이 오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고 더 좋은 소식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 활 쏘는 사수자리 생각해보면 이제 관역을 딱 보고 나서 한 번 처음 쏴요. 그러면 그 화살이 꽂혀서 10점일지 9점일지 일단은 몰라요. 근데 활을 쏘고 나면 활의 점수를 알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활의 위치를 기준으로 잡으면 다음 활 쏠 때도 훨씬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도전을 하면 두 번째 도전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누구나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두렵죠. 하지만 도전을 시작하는 그런 첫걸음이 없으면 마지막 걸음은 결코 만들 수 없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가운데 나온 숫자 카드에서 숫자 7이 나왔는데 이 7이 말하는 성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수비학에서 숫자 7은 이제 멈추지 말아라.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라. 그리고 나서 또 성장해라. 성찰, 성장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나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장점에 더 주목해야 될 때가 왔어요. 단점을 보면서 나는 이러니까 안 됐어. 이래서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반복해야 돼. 이걸 유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다시 현재로 끌고 오지 마시고요. 피드백을 하는 것도 성찰도 반드시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 조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성장이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몸이 움직여지고 문이 열릴 거예요. 두드려라. 그래야 열릴 것이다. 이런 말처럼 여러분 이제 문을 두드리기를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5번 분들에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의 도움을 구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스스로 돕는 행위를 보여줘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전의 열매는 올 수가 없어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 것 같은 이 흐름,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증거로 남는다고 하는데요. 아마 미래의 5번 분들은 내가 그때 약간 두려웠지만 내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했다면 정말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돌아보실 거예요. 그 정도의 뿌듯함과 짜릿함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하거든요. 나를 움직여서 나를 스스로 돕자.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나를 더 돕는다면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걸 지금 시작할 수 있을지 과거에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 절대 실패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움직여서 여러분 삶의 정체성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실패가 성공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새로운 문이 이제 여러분 앞에 보일 거예요. 문을 또렷이 보시고 그 문을 향해 달려가셔서 새로운 운명의 문은 내가 열 거다. 이렇게 여러분 쟁취하시는 그런 흐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